네, 안녕하세요. 퀀텀비의 양혜연입니다. 오늘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원래 매달 접수를 하는 게 지금 2달에 한 번씩 격월로 접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막 10,000명, 5,000명 이렇게 대기 인원수가 있고 어렵게 신청을 하셨잖아요. 선착순이었죠. 근데 앞으로 전체를 다 접수하고 나서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신청할 때 조바심 내면서 신청하실 일은 없어요. 일단 다 접수를 받겠다라는 얘기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떴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4월 3일날 공고가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 많았죠. 왜냐면 서버가 터진다, 막 대기 인원수 너무 많으니까. 충분히 상환 여력이 있고 진짜 신용점수 389점 이하여서 꼭 자금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한마디로 손가락 클릭 버튼이 느려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접수한 경우 제공한다고 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뉘는데요. 기존의 변경 전에는 예산이 있는 한 매월 접수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4월, 6월 접수 예정이죠. 5월달 건너뛰고 격월로 접수 받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원래 항상 몇 월 며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뜬다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자금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접수하려고 들어가면은 이제 서버가 안 돌아갑니다.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요. 근데 지금은 출생 연월을 짝수하고 홀수로 분류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서버가 만약에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막 대기 인원수 뭐 2,000명, 3,000명 그렇게 될 확률이 있겠죠. 출생연도 짝수이신 분, 90년생, 뭐 70년생 이렇게 짝수는 4월 20일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은 21일 화요일부터 역시 10시부터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냐 홀수냐 이걸로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전체 신청 건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단 다 받겠다라는 거고요. 접수 이후에 정책 우선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정책 우선도라고 하면 나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이 업체한테 줄 수 있을 만큼 부합한지 아닌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야지 정책자금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게 변경 후에 있다라는 게 있지만 사실 전에도 따지고 보면 다 평가해서 줍니다. 지원하는 사람 신용점수 839점 이하라고 다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좀 나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면 클릭 늦게 해서 신청 못하는 분들의 아쉬움을 이제 이번 시스템에서는 좀 어떻게든 소화를 하겠다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려면 예산을 다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산이 다 소진되면은 8월 뭐 이때 이후에는 아마 이 자금은 없을 거예요. 은행의 융자 시스템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대출, 여신을 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그 여신을 그 해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 소진 시라는 거는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항상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려면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해요. 공정한 건 맞잖아요. 왜냐면 아무나 다 대출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대출 사고가 나니까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클릭 한 번으로 누구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신청할 수 없는 기존 시스템은 일단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야말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대기 인원수 막 3,000명 이렇게 떠 있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클릭하려고 해도 페이지가 넘어가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일단 모든 신청인들을 접수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한다고 하니 그거는 전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신용점수 389점 이하가 기본 점수인데 그거는 이제 공통적인 요건이고, 당연히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이 높은 심사 대상자를 우선 선별하겠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평가표는 노출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보실 수는 없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대표자 신용점수, 사업 아이템, 해당 회사에 대해서 각종 종합 지표들을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 취약자금 만만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면은 변경 후여도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정책 우선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책자금 수의 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결국 상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출이잖아요.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 외의 부분들이 서포트가 되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3월에 나온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용취약 소상공인 안내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다운을 받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고의로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고,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성실하면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이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신용점수 839점 이하라고 모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자금을 최대 3천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셔야지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대출금 사용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이거 은행이 아니라 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주는 직접 대출입니다.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대출 한도는 기업 평가 등을 통해서 결정된다. 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불결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대표자 신용점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자금 내역, 그리고 기존의 대출을 얼마나 땡겼는지, 자세하게 재무제표 안에 이자 보상 매수, 아니면 내 자본금 대비 부채율이 얼마나 많은지 등등, 이런 숫자들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볼게요. 취지 자체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다음 1부터 6가지가 있대요.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관리 교육,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이수하면은 기본 요건 해당하는 거고요. 사업자를 설립하자마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90일간 운영을 하라고 합니다. 보통 3달 기준인 거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증명상 개업일 기준으로 보고요. 법인은 등기부 등본상 회사 성립일, 요거를 따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용취약, 중저신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정하는 건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으로 839 이하입니다. 839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소상공인의 정의가 뭐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건 안 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그냥 다른 거 없이 도소매다, 상시근로자, 4대 보험 되어 있는 사람이 그냥 5인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광업, 제조,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보면 됩니다. 보다 세밀한 사항은 기본법을 찾으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영리기업 되어야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 포함하고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기본적으로 사업비면 다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 인건비, 비용 이런 거 다 되고요.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사실상 임차료, 마케팅비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별도로 이 자금 가지고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은 정책자금에서 해당 사항 없는 거 아시죠?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 3천만 원 승인 나왔다가 나 승인 나왔네 해서 캐피탈이나 다른 자금 쓰잖아요. 그러면 정작 돈 넣어줄 때 한도가 막 줍니다. 2천만 원이나 막 1,500만 원으로. 꼭 최종 승인을 받고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금리 알아볼까요? 기준금리에서 1.6%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략 4%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런 항목들에 충족한다고 하면 0.12%포인트 정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거기에 체크하는 란이 있으니까 내가 해당된다라고 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리 인하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금리 인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0.5%포인트 정도. 이거는 신용점수가 70점 정도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줘서 너네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면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3월이니까 넘어가고 4월은 21일 날 접수인 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분들은 이때 꼭 챙기셔서 서버 압박 없을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접수하실 수 있어요. 그 신청 서식 양식인데요.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보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아래 문의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